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김포공항을 가고 있어요. 제주 동부 투어 1일 포함 3박 4일로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3박 4일이지만 저가항공이라 첫날 제주도 도착이 오후 4시고요. 돌아오는 날은 오전 11시 50분 제주 출발이에요. 실제로 제주도를 즐긴 시간은 이틀인 셈이죠. 이틀째 제주 동부 투어를 신청했어요. 사려니 숲부터 동백, 유채꽃, 그리고 바다까지 뚜벅이도 동부를 한 바퀴 편하게 돌 수 있더라고요. 오후 4시 20분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일단은 택시 타고 숙소에 체크인 하려고요. 숙소까지는 택시로 5분 거리입니다. 아고다라 예약했고요. 1박에 51,000원이에요. 언제나처럼 가성비 숙소입니다. 저는 항상 10만원 미만 숙소를 고집하는데요. 나름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가성비, 청결, 정교성인데요. 이번에도 예스러운 카페트의 디자인만 빼면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네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칫솔, 치약 빼고는 어메니티 모두 있어요. 냉장고 안에 생수도 2병 들어있고요. 신신호텔을 선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내일 예정인 동부투어 직교 장소가 바로 여기랍니다. 오후 5시 40분이고요. 저녁 먹으러 갈게요. 숙소에서 도보 15분 거리의 이자카야인데요. 야키토리와 고등어 초밥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야키토리 외에 요리 가격이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고등어 봉초밥 가격이 그새 올라서 28,000원이나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비싼 걸 먹어도 되나 100만 번 고민하다가 오기 전부터 너무 먹고 싶었던 거라 결국은 고등어 초밥 시켰답니다. 양배추 무침인가요? 뭐 여튼 건강하고 아삭한 양배추 먹으며 아사히 생맥주까지 시켜 맥주 홀짝홀짝 마시며 고등어 초밥을 기다렸는데요. 30여 분 동안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손님도 별로 없었거든요. 주문하자마자 만드느라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문한 지 30여 분 만에 드디어 고등어 봉초밥이 나왔습니다. 8조각이 나오고 직접 숙성한 고등어회로 만든다고 하네요. 고등어도 정말 두툼하고 비린내가 1도 나지 않아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답니다. 이 행복한 기분을 더 느끼고 싶어서 닭다리살과 팥꼬치 하나 더 시키고 세상 행복하게 호텔로 돌아갔답니다.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침부터 눈발이 날리는 게 날씨가 심상치가 않네요. 신신호텔 정문에서 오전 8시 15분 출발 예정이에요. 동부 투어를 하는 여러 여행사 중 상품평이 제일 좋은 곳을 선택했는데요. 일단은 의자가 고속버스 5등 수준으로 정말 편했고요. 코스 중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유시간이 꽤 길어요. 이렇게 점심 후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오전 9시 10분 사려니 숲에 도착했어요. 출발한 지 1시간 만에 도착했고요. 50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가면 데크길로만 걸으면 20분에서 30분이면 걷는다고 해요. 이렇게 데크길로만 걸으면 길을 잃을 염려는 없겠죠. 화장실 갔다가 오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깜짝 놀랐지만 정신 차리고 걸어봅시다. 제주 동부 투어의 첫 코스는 신비의 숲이라고 불리는 사려니 숲인데요. 너무나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오늘은 눈보라가 섞인 삼나무 숲의 묘한 분위기가 더욱 특별하네요. 눈이 덮인 삼나무 숲은 너무 신비로워서 마치
마법의 숲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랍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지는데요. 삼나무 덕분인지 바람은 막아주지만 그래도 진짜 너무 추워요. 추위를 참지 못하고 서둘러 차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해간 이후에 오전 10시 다음 장소로 이동 중인데요. 오메기떡과 물을 주신답니다. 15분 이동하여 10시 10분 휴에리에 도착했어요. 투어를 신청하신 분이 총 18분이었는데요. 혼자 오신 분들도 꽤 많았답니다. 휴에리에서 자유시간은 1시간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정말 넓고 꽃도 많아서 좀 촉박했던 것 같아요. 오후가 될수록 바람도 더 불고 눈보라도 심해지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동백꽃이 가득하지만 전 유채꽃을 먼저 보려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네요. 지금 눈보라도 눈보라지만 바람도 엄청 불고 있어요. 이 눈보라 속에 노랗게 핀 유채꽃이라뇨. 왠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그만 꽃밭으로 떨어지고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놀래서 똑같은 꽃만 계속 찾아보니 더욱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저 카메라 주위에 다른 분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겨우 찾았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 남자분께 감사드려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정말 영혼이 털리는 순간이었어요. 제 셀카봉은 강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네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돌아가 볼게요. 올 때는 보이지 않던, 아니 보였으나 무시하고 급하게 지나쳤던 염소들과 악어 돼지들을 지나 입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흑돼지에게 먹일 당근도 판매하고 있답니다. 돌아가는 길에 꼭 들르라고 했던 온실로 갈게요. 추운 몸과 놀란 가슴을 진정할 곳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밖에서는 강풍 소리가 무섭지만 여기 온실안은 정말 너무 아늑하네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숲 속에 더 있고 싶지만 이제 가야 합니다. 눈보라는 가실 줄 모르네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휴에리는 1시간에 들리기엔 조금은 촉박했어요. 전 동백꽃밭은 거의 못 보고 패스했지만 사건은 있었으나 유채꽃밭이 워낙 넓고 이뻐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휴에리는 제수에서 가장 그림 같은 유채밭이 있다고 해요. 맑은 날엔 한라산과 함께 역대급 멋있는 사진도 찍을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아쉬움을 남기고 가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오전 11시 10분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11시 40분에 제주 허브동산에 도착했어요. 시간 맞춰서 쉬어야 되고 지금 발 마사지를 안 받고 이곳을 둘러봐도 되지만 그러기엔 특별히 볼 곳도 없고 이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에서 발 마사지는 못 참죠. 발 마사지는 본인이 직접 하는데요. 앞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대충 20분 정도 발 마사지 하고 나니 피로도 풀리고 발도 매끈해지고 너무 좋았답니다. 세차하셔도 만원꼴이 안 나와요. 아로마 마사지 한 번 덜 받으시면 제품으로 집에서 아로마 마사지 20분 이동하여 오후 1시 성산 일출봉에 도착했어요. 각자 자유 점심을 먹고 다음 코스는 3개로 나뉘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자유시간 2시간 30분 또는 광치기 해변, 또 하나는 섭지코지 산책으로요. 저는 이미 휘에리에서 오늘치 체력을 다 써서 1번 성산 일출봉을 선택했고요. 가이드분께서 추천해주신 식당에서 점심 먹으려고요. 성게 미역국을 시켰어요. 가이드 추천 말하면 옥돔을 서비스로 준답니다. 그런데 이 옥돔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맛있었어요. 반찬들도 모두 간도 적당해서 정말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성산 일출봉은 눈앞에 두고 올라가지는 못하네요. 너무 추워요. 밥집에서 걸어 5분도 안 걸리는 카페에 왔는데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두점 굽기는 품절이지만 타르트 대신 사서 성산 일출봉 바로 앞 스벅에 왔습니다. 스벅 2층이 바로 성산 일출봉피라 대리만족할 수 있어요. 차 한잔 마시며 따뜻한 곳에서 너무 잘 쉬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아 조금 많이 시끄러웠지만 제주도라서 그런가요? 너무 집중이 잘 돼 1시간 넘게 책 읽다가 버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 출발하여 함덕해수욕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함덕해수욕장에서 하차해서 거기서 2박을 해요. 하차 장소는 제주공항, 동문시장, 버스터미널 등 다양해요. 예약할 당시만 해도 해수욕장에서 노을을 볼 예정으로 함덕해수욕장 하차를 계획했으나 오늘일 날씨에 노을은 글렀죠. 바다 앞이라 바람이 진짜 2배는 더 불어요. 호텔 안에 들어오니 문 하나 사이로 공기가 완전 바뀌네요. 이제야 살았구나 싶은 안도감이 드네요. 이곳은 함덕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에베네셀 호텔이고요. 유난히 포근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깨끗한 객실까지 유난히 만족도가 높았는데요. 2박에 11만 원이었는데 침대도 2개 있더라고요. 그전 객실보다 더 넓고 더 조용했어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고요.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도저히 다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호텔에서 바로 편의점이 연결돼서 밖에 나가지 않고 간단히 저녁거리와 아침거리를 사러 갑니다. 배도 고프지 않아 사발면과 김치 그리고 하이볼 한 잔이면 오늘 저녁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그래도 나가면 다르지 않을까 하고 나왔는데요. 어쩌면 좋나요? 날아갈 것 같아요. 호텔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영상에서 보기엔 잔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무섭게 파도가 치고 있었고요. 여전히 서 있기조차 매우 힘듭니다. 원래는 도보 15분이면 서호봉이라는 작은 오름에 가려고 했어요. 화면으로도 느껴지시지 않나요? 이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저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바로 서호봉인데요. 아까 위로 올라가시는 남자 2분을 봤는데 벌써 보이지 않네요. 무사히 잘 가셨겠죠? 저는 포기하고 카페로 발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쵸?
시그니처가 보라 라떼인데 아쉽게도 디카페인이 없다고 하네요. 제주 가옥을 그대로 카페로 개조한 곳이라 신발은 벗어야 해요. 제주 감귤 1차 시켜서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책이 꽂혀 있어서 한 권 읽으며 쉬다가 갔는데요. 알고 보니 자주 가는 당인이 책 발전소를 만드신 김소용 아나운서님의 책이었네요. 오전 11시 30분이고요. 중요한 거 하러 갑니다. 여행 오면 제일 중요한 게 밥이잖아요. 밥 먹고 카페 가고 걷고 여행의 중요 3요소 아닌가요? 어제 라면을 먹었으니 오늘은 전복 김밥만 먹겠습니다. 12시도 되지 않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많았어요. 겨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먹었던 전복김밥과 비슷하겠지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데요. 갓 만들어 밥은 따뜻하고 계란은 포슬한 게 서울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김밥이 거기서 거기지 하시던 분들 꼭 와서 드셔보세요. 이번 여행에서 걷기는 빼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먹고 책 읽고 카페 가고 실내 위주랍니다. 이곳은 해녀김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독립서점인데요. 강릉 여행에서부터 여행 가면 책을 한 권씩 사고 있어요. 혼 여행의 외로움도 달래고 여행지에서 읽는 책은 항상 특별한 것 같네요. 무인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바로 옆에서 계산을 하는데요. 책을 들고 나가도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의 무조건적인 믿음인가요? 무심한 듯한 신뢰에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지 못할 것 같긴 하네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숙소에 돌아와 쥐죽은 듯이 쓰러져 자다가 다시 나가봅니다. 호텔 위치가 그래서 중요해요. 제가 오늘 다닌 곳에 정가운데 호텔이 있어서 마음껏 쉬었다 다닐 수 있어요. 오후 4시 30분 북카페에 왔어요. 일반 주택을 개조한 형태의 북카페인데요. 들어가자마자 아늑한 실내와 귀여운 소품들이 반기는 곳이었어요. 이용료 8,000원을 내면 따뜻한 차나 커피를 내어주세요. 저는 카페인이 없는 히비스커스로 시켰어요. 이렇게 티파스로 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날 읽었던 책이 너무 재밌고 감동적이었는데요. 50 넘어 베트남으로 혼자 일하러 떠난 엄마의 이야기를 웹툰 작가인 딸의 시선으로 쓴 책이었어요. 제가 여행 갈 때마다 걱정하는 우리 딸과 너무 똑같은 모습에 킥킥 웃으며 보다 마지막엔 감동의 눈물까지도 났던 책이었는데요. 책 추천은 잘 안 하지만 이 책은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북카페 가기 전 봐두었던 밥집으로 배를 채우러 갑니다.
혼자 앉을 수 있는 1인 좌석이 있었고요. 메뉴는 회춘 구첩 반상 하나예요. 혼자 여행 와서 받아보는 구첩 반상이라니 너무 황송하네요. 화려하진 않지만 반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스럽고 깔끔했어요. 같이 나온 고등어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혼자 먹어서 외롭지 않았냐고요?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는 기분이라 더욱 맛있게 먹었답니다. 소소한 기념품까지 사고 이제 집으로 가는 날인데요. 머피의 법칙인가요? 가는 날 제주도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역대급 날씨에 힘들었지만 그만큼 너무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다음엔 더 긴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집으로 갑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